호나 아이, 뭐 유라클, 웹캐시, 쿠콘 이런 것들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어제 이렇게 한번 올랐죠.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고, 이렇게 예쁜 흐름이 자꾸 보이죠. 눈에 이제 눈에 익어가죠. 맞나요? 이렇게 딱 한번 잡아줬을 땐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안 밀리고 이 자리에서 밀렸다가 다시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드나요? 항상 이런 흐름을 주시해야 된다. 너무 하루 만에 어떤 내가 완벽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들어 올렸다가 내렸어. 그럼 여기서 또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기다려줘. 그럼 또 여기서 잡아줘. 그리고 또 밀린 척 하다가 또 잡아줘. 이런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면 계속 양음량을 만들어 가다 보면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박수 한번 줄까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이 자리였으니까 잘 파셨다면 40%가 넘어갔을 거고, 못 팔았어도 뭐 35%, 뭐 34%, 5% 정도 수익이 났어야 되겠죠? 재밌다 재밌어 맞죠? 기다리기만 하면 돈이 다 되고. 삼성전자 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맞나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이런 느낌이었죠. 이런 자리에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대략 20% 넘었겠다. 20% 충분히 넘었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삼성전자로 20% 먹으면 짜릿하죠. 짜릿하죠. 유리기판은 이제 한번 2번 정도 해먹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좀 입질이 올 때까지, 거래가 조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기전선도 지금 얼마 전에 좋았죠. 며칠 전에 전기전선도 참 좋았고. 그렇네요. 남북 경협주 한번 올라가니까 또 아쉽죠. 남북 경협주 올라가기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올라가고 나면 어떻다고 얘기했죠 제가? 남북 경협주 우리가 보고 있었을 때가 뭐 이런 자리였죠. 이거 올라가고 나면 분명히 아쉽다 얘기했었죠. 그때 가면 못 산다. 그러니까 미리 모아 나가는 거다 이런 거는. 근데 이때는 안 보여 맞죠? 하기 싫죠. 그냥 하기 싫단 말이죠. 언제 될 줄 알고. 그러다 보면 또 쑥 올라가고. 또 아쉽죠. 이게 주식이죠. 그 다음에 구독자 타점부터 오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구독자 타점부터. 세종시 관련해서는 이제 기대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뭐 또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민주당이 밀고 있는 어떤 본체는 아닌 것 같네요. 시장에서. 자, 그남자님이네요. 첫 번째 그남자님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님 그남자입니다. 오랜만에 문자 드리네요. 책 받자마자 포스터를 책상 위에 붙였습니다. 주식한 지 이제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주식한 지 2년 만에 수익 많이 나고 계시던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매수 종목도 많이 줄고 쓸데없는 매매도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정리한 HJ 중공업입니다. 그남자님 오셨네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는 계좌를 한번 보내봅니다. 라이브 참여에도 채팅도 댓글 참여도 부족하지만 꾸준히 영상으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책 출간 축하드리며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 남자님이 한번 볼까요? 계좌를 2023년도에는 이건 거의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250만원 정도, 2025년도는 지금까지 한 17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2025년도 돼서 바뀌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랑 공부한 지 한 2년 차가 되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꾸준히 잘 하고 계신다. 축하드립니다. 그 남자님. 그리고 그 남자님이 보내주신 HJ중공업 타점을 보면 여기서도 많이 모으셨네요. 많이 모으다가 한번 팔고 다시 사고 며칠 전에 이제 슈팅 나오기 시작했죠. 슈팅 나올 때 지금 팔고 계신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치리치님. 리치리치님은 STX 엔진 하셨네요. STX 엔진 지금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전기술. 한전기술도 바닥에서 잘 모아가시고 슈팅 나올 때마다 팔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 한국화장품 제조네요. 한국화장품 제조도 이 자리에서 쌍바닥 만들 때 잘 들어가시고 지금 슈팅 나올 때 팔고 계시고, 리치리치님 진짜 잘하시죠. 그 다음에 리치리치님 HJ중공업 마찬가지로 4848 엄청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니고 마리님 SK바이오팜 하셨네요. 바이오팜 크게 떨어질 때 나는 이게 단기 악재라고 본다 라고 이제 저한테 보내오셨더라고요. 단기 악재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 있게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되게 잘 모아 가셨죠. 되게 잘 모아서 며칠 전에 슈팅 나올 때 파셨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리님.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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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알아요? 또 쓸데없는 소리 했죠. 베베님 하이브 하셨네요. 하이브.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엄청 좋죠. 중국에서 뭐 또 무비자로 중국인이 또 무비자로 뭐 들어온다 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중국 관련된 한한령 해제 관련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블링블링님 스튜디오 드래곤 하셨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이런 자리였죠. 처음 봤을 때가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셨고 그대로 밀렸다가 다시 잡아줄 때 매수하시고 오늘 지금 슈팅 나왔죠. 오늘도 스튜디오 드래곤의 장중에 한 7, 8% 올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또 올라갈 때 파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공 리셋님 STX 엔진 마찬가지로 너무 잘하셨네요. 넘날이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공 리셋님 두 번째 삐아 하셨네요. 삐아 밀렸다가 잡아줄 때 한번 잡아주고 그대로 슈팅 나올 때 또 파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초님 SK바이오팜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명전기 하셨고 전기전선 관련주들 많이 모아가셨네요. 벌써 5천만원 버신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모아가셨으면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이브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 모으고 이제 밀렸을 때 여기서 더 많이 모아야 돼요. 사실은 뭐 예수금이 비중 조절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매수했다고 해서 밀렸을 때 쫄지 말고 여기서 더 사야 돼요. 어차피 이게 한한령 해제로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슈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서 더 사버려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SK 이노엔까지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리프린스님 YG 플러스 하셨고 그 다음에 최보스님 HD 현대미포 하셨네요. HD 현대미포 완전 바닥에서 모아서 지금까지 안 파셨네요. 이제 파신다고 막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수익률 아마 한 100% 넘어가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요 자리가 9만원 10만원대니까 딱 1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대략 20만원이니까 수익률이 거의 100% 정도 찍히시겠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이팅 아자님 한국 화장품 제조 마찬가지로 한번 잡아주고 돌려 나갈 때 다시 사서 지금 슈팅 나올 때 파시고 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황눌림님 KSP 조선기자재 관련주죠. 조선기자재 관련주 잘 모았다가 지금 슈팅 강하게 나오고 있죠. 강하게 나올 때 파셨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분봉이네요. 거래 터질 때마다 이렇게 팔아주시는 모습 너무너무 잘하시죠. 까지해서 끝났네요.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타점을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른 구독자님들 타점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안 되나요? 도움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초보자일 땐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보시면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한 건 아마 안 보내줄걸요? 저한테? 저한테 아마 안 보내줄 거예요. 보내라고 해도 안 보내줄 거예요. 원래 사람 마음이 자기 지불을 드러내기가 싫어하잖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책이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책이 도착했어요. 요거는 오경은님이 보내주신 강아지가 책을 읽고 있네요. 책 다들 잘 받으셨죠? 지금까지는 뭐 책을 아직 못 받았다 혹은 뭐 책이 파손됐다 하는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책 잘 받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는 요 이제 오경은님 와이프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자기 복원가이십니다. 도자기를 복원하거나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죠. 문화재를 복원하시는 분이라서 오히려 이거를 복원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멋이에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 깨졌든지 아니면 뭐 이유가 있어서 깨졌든지. 양음양은 기준이 종가입니다. 종가. 베리굿님. 종가가 되게 중요해요. 주식에서는 시가와 종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단타 하시는 분들은 시가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같이 일봉상, 주봉상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종가가 아주 중요해요. 종가가. 일자별 이슈 캘린더, 그러니까 달력이죠. 달력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쇄소랑 얘기를 해서 제가 저번에 얘기해 드렸나요? 인쇄소도 구독자님이 하시는 인쇄소를 선택을 했다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능력자들 얼마나 많은데 필요한 거 여기 다 얘기하면 다 있어요. 여기가 네이버야. 여기가 나무위키야. 여러분들은 나무위키 네이버 지식인이다. 여기 필요한 거 다 있어요. 혹시 그 청담동이나 강남에 미용실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한 20, 30대? 제 머리 좀 맡기려고. 청담이나 잠실에 한 20, 30대 분이 좀 미용실 하고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머리 자르러 가겠습니다. 능력자들이 다 있어요. 오늘 빨리 끝나겠네, 라이브. 자, 이제 급등조막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합 차트를 저는 봅니다. 저는 그냥 기본으로 통합 차트를 이렇게 해놓고 봅니다. 이제 살짝씩 달라지긴 하는데 살짝씩 봉이 달라지긴 하는데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아침에 장난질 한다고 이제 밑으로 하한가를 한 주에 걸어놓고 체결시키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눈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예를 들면 뭐가 있더라? 예를 들면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여기 표시된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 봉이 아니거든요. 그냥 한 주를 여기에 체결시켜서
봉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통합 차트에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통합 차트 말고 통합 차트가 아닌 걸로 바꾸면 없어지죠. 금방 없어지죠. 그래서 통합 차트 보실 때는 통합 차트를 기본으로 보시되 이런 것들은 눈으로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급등 조막하세 오늘 10시 안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경협 관련주들. 남북 경협 관련주들 지금 왜 오르고 있죠?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나오고 있죠. 얘기가. 이거를 소개하기 이전에 소개라기보다는 얘기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세 8월 1일이죠. 8월 1일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주주총회 말 이제부터는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앞으로 정상회담 할 거다 말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런 지금 슈팅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갖춰 나가셔야 돼요. 이 능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돈을 벌려면 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뉴스를 꾸준히 보다 보면 이제는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어떤 시기에 도달했다라는 게 차곡차곡 지식이 쌓이기 시작해요. 맞나요? 일단 이게 돼야 된다. 타점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게 되고 나서 이제 타점 공부를 하면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 6, 7월에 장이 좋고 주주총회 왈이라고 한다면 저는 대세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장세에서는 대형주 랠리가 있는 편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것들에 집중하고 플러스 반도체, 플러스 2차전지, 플러스 조선 같은 것들에 집중하면 좋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아직까지 딱히 엄청난 실적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런 장세에서는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고 이제는 돌려나갈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왔으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단지 뭔가 거래 터지고 3분봉 켜가지고 지금 올라가니 많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인사이트를 키우려면 뉴스를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고 경험을 계속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2차 전지가 대형주 랠리를 줄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경험인 거야. 주주총회가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우리는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모아갔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경험을 이번에 처음 하셨어도 괜찮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장세가 또 온다면 1년 뒤에 2년 뒤에 또 올 수 있다면 요 생각이 이제 들겠죠. 실적이 받쳐주지 않더라도 대형주 랠리가 나올 때는 반도체나 2차전지나 조선이라든지 그쪽으로 잘 오르더라. 그런 것들이 다 경험이고 쌓아 나가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자꾸 그 타이밍을 봐야 된다.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 혹은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그리고 관세 협상 마무리가 되면 돈이 옮겨갈 때가 좀 필요하네. 어디로 돈이 옮겨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 지금 그 남북 경협 관련주로 돈이 몰리기도 했고, 또 어디로 돈이 몰렸죠? 반도체가 살짝 올랐고, 맞죠? 조선도 관세 협상 때문에 올랐고,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쪽으로 또 오르고 있죠.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도 얼마 전에 많이 올랐다가 또 쉬었단 말이죠. 한국 화장품 제조 요만큼 한 2주간 3주간 쉬었단 말이죠. 요 2, 3주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짧아 보여도 이게 한 달짜리란 말이죠. 이렇게 2, 3주 쉬고 이제 관세 협상 마무리되고 나서 중국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또 금방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관세 협상이 딱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팔고 나오고, 화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잘 팔고 나왔잖아요. 딱 슈팅 줄 때 팔고 나오고, 이제는 돈이 어디로 몰려갈 것인가, 관세 협상이나 남북 경협 관련주로 좀 갈 수 있을 것이다 를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옮겨 다니면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면, 지금 첫 번째는 남북 경협 관련주는 이미 재료가 밝혀졌죠. 이렇게 재료가 밝혀졌을 때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냥 빨리 먹고 나와야 돼요. 모아간다라는 느낌이 아닌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해됐나요? 여기서 슈팅 한번 줬다가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얘기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뭐 한 2, 3개월 걸리겠죠. 그때까지 또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그때는 많이 모아 나갈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25일 날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확실히 25일 할지 말지는 모르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일단 잡혀 있다면 지금 이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변동성이 좀 심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치고 빠지고 하는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모아가기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2번 인공지능 관련주, 이제 민주당에서 AI 인공지능을 많이 밀어주고 있죠. 얼마 전에 뭐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그쵸, AI 국대를 뽑았죠. AI 국대 선정 뭐 이런 거 뽑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은 앞으로 AI라는 이 섹터를 아주 키워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주가들이 어때요? 비실비실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주시를 해야 되는 거죠. 남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을 때 우린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좋은 사람들 요 자리에서 돌려나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난티도 요 자리에서 이제 돌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긴 지금 거래량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여기서 계속 집중을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얻어 걸리면 또 많이 올라가잖아요. 딱 한 달에 하나만 잘 걸려도 괜찮단 말이죠. AI도 있고 또 한한령 해제 관련주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좀 더 한 2개월? 한 달, 2달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한 달, 2달 안에 이슈가 좀 터질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재거는 이제 재료 밝혀졌죠. 밝혀짐. 이니까 이제 변동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맞죠? 이거는 모아가기가 안 되죠. 로봇은 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로봇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뭐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또 원전도 있겠고, 맞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과 대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북 경협 관련주가 앞으로 뭐 한 달, 두 달 안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뭔데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뭔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죠. 2번 AI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딱히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민주당이 여기를 밀어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이해되고 있나요? 제 말이? 그러니까 1번이랑 2번은 좀 다르죠. 사뭇. 남북 경협 관련주는 왜 올라가는 데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고 2번 AI 인공지능은 어떤 명확한 사건을 기다린다는 느낌은 안 들죠. 이해돼야 되는데 저 뒤에 민정이 또 잔다. 민정이 깨워라. 민정이 어머니 또 전화 왔던데 니 잘 봐달라고. 어머니 맨날 밭에 나가서 니 학원비 벌려고 하는데 니는 학교 오면 자기만 하고 그 눈에 뭐 이상한 액 넣어가지고 쌍수하고 쌍꺼풀 만들고. 그 다음에 3번 한알령 해제. 요거는 어떤 사건을 기다리고 있나요? 에이펙 또는 뭐 시진핑 방한 뭐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죠. 플러스 민주당은 중국이랑 친해지고 싶어함 이렇게 되죠. 하다 보니 무비자 같은 사건들이 얻어 걸린다. 맞죠? 느낌 오나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재건 관련주는 사실은 재료가 지금 밝혀졌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변동성을 이용해서 먹고 나와야 되죠. 로봇 대답 한번 해보세요. 아주 큰 어떤 사건 사고를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가 뭔가 딱 대답을 할 수 있나요? 뭔가 딱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죠. 분명히 미래 먹거리는 맞지만 딱히 대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6번 스테이블 코인 뭘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이 뭔가 있단 말이죠. 맞죠? 그 다음 원전 뭘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뭘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답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놓으란 뜻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근데 어떤 다른 구독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어떤 사건 사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겠다. 그게 느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이게 대답이 가능한 분이 있고 대답이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러면 1번 남북 경협 1번 A타입 A그룹 남북 경협 그리고 한알령 해제 그 다음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그룹이 있고 그 다음 B그룹은 AI 또는 로봇 또는 원전 또는 신재생에너지 같은 그룹들이 있어요. A그룹은 어떤 뭔가의 사건을 우리가 알지만 시간이 꽤 많이 남아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것들. 우리가 뭘 기다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 근데 B그룹은 정확히 어떤 사건, 사고, 어떤 재료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들. 민주당에서 얘들을 밀어주긴 하겠지만 혹은 뭔가 앞으로 좋은 느낌의 섹터이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들. 지금 A그룹과 B그룹의 이해가 됐나요? 차이가? 그럼 A그룹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B그룹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뭐 3분봉에서 타점이 나발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런 걸로 돈 못 벌어요. 평생 해보세요. 그런 걸로 돈 못 법니다.
A그룹을 공략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B그룹부터. B그룹은 정확히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시간을 길게 쓰면서 길게 쓰는 전략을 미리 생각하고 들어간다가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지.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때문에 지금 올라갈지를 몰라. 맞죠? 아무도 몰라. 그냥 로봇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긴 있겠지만 몰라. 맞죠? 이럴 때는 그냥 요런 자리만 공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게 2, 3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고 들어가면 아주 오케이, 괜찮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미리 결정해 놓고 들어가면 정말 좋단 말이죠. 맞나요? 아난티 마찬가지로 요 자리만 본다면 정확히 정상회담이 언제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면 그냥 이런 자리에 한번 모으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 한번 사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 한번 사고 그게 2, 3개월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걸 미리 내가 예측하고 계획해서 들어가면 아주 좋단 말이죠. 근데 반면에 A그룹 남북 경협 관련주 지금 당장의 남북 경협 관련주는 이제 재료가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한한령 해제 관련주도 우리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알죠. 에이펙을 기다려야 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도 뭐 법제화라든지 그런 걸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A그룹들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A그룹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B그룹은 뭐 A그룹은 자동차 이런 게 있겠죠.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들. 자동차나 뭐 조선. A그룹은 일정이 정해진 상태. 그러나 일정이 좀 남은 것들. 일정까지 시간이 좀 남은 상태. 보통 요런 재료들이 많죠. 맞나요? 이런 것들은 D-Day 뭐 한 달 전, 한 3, 4주 전에부터 공략하기가 아주 좋다. 아주 좋단 말이죠. 예를 들면 현대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집중했을 때가 이런 느낌. 맞나요? 관세 협상까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기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가 이 자리였죠. 관세 협상까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리고 화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공부했을 때가 이런 자리였죠.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러니까 일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 약간 시간 조절하기가 내가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이해됐나요? A그룹이 좋냐 B그룹이 좋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A그룹을 공략을 하고 있느냐 B그룹을 공략을 하고 있느냐를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시간을 얼마만큼 써야 될지가 좀 결정이 되는 편이에요. 지금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내가 모아가고 싶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돌려나가기 시작하죠. 근데 얘가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모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번 돌려나갈 때마다 여기에 크게 베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한 5번, 10번 산다는 마음으로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계속 사다 보면 좋은 섹터니까 얻어 걸리면서 한번 올라가겠죠. 어떤 재료인지는 모르더라도. 그걸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A그룹은 이미 재료가 밝혀졌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때 나는 한 3주, 4주 전에 한 D-Day 한 달 전에 그때 들어가면 딱 좋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사이트가 생긴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나요? 관세 협상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조선이라는 카드를 미국에 내줘야 할 것 같다. 즉 미국과 조선 관련해서 협상이나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뭐 조약 같은 것들을 체결할 것 같다. 라는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가졌어요. 그러면 얘도 이제 디데이가 결정이 된 거죠. 자동차 또는 조선 쪽에서 거래가 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인사이트를 내가 하나 가지고 한 3주, 4주 정도에 걸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조선 얘기가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를 많이 읽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쌓이는 부분이겠죠. 만약에 이 인사이트가 없다면 자동차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 이번 관세에 어쨌든 주된 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맞나요? 좀 더 쉬운 쪽이죠. 자동차는 좀 더 쉽지만 조선으로 가기에는 조금 더 한 번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평소에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뉴스를 많이 읽으면서. 됐나요? 그리고 뭐 한한령 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냥 결과론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중국이랑 굉장히 친해질 것 같다. 그러면 화장품 또는 뭐 엔터 말고도 지금까지 아직 안 오른 여행 관련주들, 뭐 카지노 관련주들 또 한번 올라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볼 수는 있겠죠. 맞나요? 화장품이나 엔터 쪽으로 거래를 한다면 쉽게 가겠다. 항공이나 뭐 여행 관련주들 이쪽으로 가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한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머리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지. 관세 관련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 맞죠? 그렇다면 어디로 돈이 움직일까? 앞으로 기대감이 남은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경협도 괜찮고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한령 해제도 있네. 그러면 이 두 가지 섹터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중에 좋을 것 같지만 당장에 뭔가 이슈가 된다는 느낌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남북 경협 쪽은 좀 쉽고 한한령 해제 쪽에서는 내가 어떤 섹터를 선택할까? 이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질문을 계속 던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사실 얘기를 다 했죠. 관세 마무리되기 전에 제가 다 얘기를 했죠. 이 관세 얘기가 끝나면 한한령 해제나 남북 경협 쪽으로 돈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두 가지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맞췄다고 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뭔가가 끝나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선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 많이 올랐어요? 아니면 쉬었어요? 지금 며칠 동안 좀 올랐죠. 그 전에 한 3, 4주 쉬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집중을 또 하는 거죠. 얘들은 분명히 이슈가 있는데 지금 돈이 이쪽으로 안 몰려. 왜? 지금 전부 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전부 다 그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들이 끝나면 한한령 해제 쪽으로 이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게 자유자재로 되면 이제 좀 주식이 많이 쉬어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들은 답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앞으로 로봇 관련된 큰 재료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 그러면 모른다 박스에 넣는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간 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직관적으로 안 나와. 그럼 그냥 모른다 박스에 집어넣고 그냥 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스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로봇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어떤 사건이 좀 터질 것 같다라는 게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집중해주고 1번 이거는 확실히 알겠다. 2번 대충 알겠다. 3번 모른다. 이렇게 3개 박스를 만들려고 했죠. 머릿속에서.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섹터를 추적할 때 모른다 박스 안에 들어갈 섹터가 한 90%가 돼야 돼. 한 95%가 돼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95% 섹터는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대충 알겠다가 한 4% 정도. 이거는 확실히 알겠다가 1%. 여기에 집중한다. 됐나요? 단타님처럼 저렇게 넘겨짚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알겠죠? 저는 로봇에 아무 의미가 지금 없어요. 알겠죠? 넘겨짚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온 줄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다시 급등 조마카세로 남북 경역 관련주 좋은 사람들은 많이 올라갔어요. 맞죠? 이런 건 좀 하기 힘들다. 하기 힘들죠? 그리고 JST나는 고가놀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패턴이 나온다면 여기서 한번 바로 쏴주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내렸다가 한번 잡아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2주가 아니죠. 한 달 하고 한 1주, 2주 정도 남았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뭔가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기다렸다가 패턴 만들어주면 해볼 수 있겠죠. JST나 얘가 어쨌든 가장 상한가를 빨리 닫았어요. 가장 빨리 닫았기 때문에 1등주 아니면 2등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좋은 사람들이랑 함께 두 개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아난티 같은 것도 있고 대하 TI, 일신석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강한 애들 위주로 하는 게 좋겠죠. 좋은 사람들이나 JST나 뭐 아난티 정도 3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난티도 지금 차트가 매우 좋죠. 여기서 꺾였다가 다시 잡아주니까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계속 변동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타하고 싶은 분들은 혹은 또 일봉상으로 좀 짧게 대응하고 싶은 분들은 이 자리를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관련주들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AI 국대를 선정을 했었죠. 국대를 선정을 하게 되면서 국대 선정이 안 된 애들은 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 폴라리스 AI, 이스트 소프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셀바스 AI 거의 다 왔죠. 일단 여기까지 본다면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밀리지 않고 5일선을 들어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패턴이 이제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들어올리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한번 보이네요. 그래서 셀바스 AI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도 마찬가지로 폴라리스 AI도 이제 이 자리가 거의 다 왔죠. 지금 살짝 돌려 나가려고 하고 있죠. 좋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좋죠.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살짝 밀렸다가 다시 잡아주고 그대로 들어올리는 모습. 이 자리 깨지 않으면 우상향 한번 해주겠죠. 폴라리스 AI.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마찬가지로 거의 다 왔죠. 다 왔고 많이 잡아주고 있죠. 잡아주고 또 눌렀다가 잡아주고 눌렀다가 잡아주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살짝 더 깨더라도 상관없죠. 깨고 여기서 잡아주더라도 괜찮다. 맞죠? 거의 다 왔다. 이스트 소프트도 잊을만 하면 얘도 끼가 좋죠. 끼가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은 어떤 재료는 정확히 몰라요. 어떤 재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민주당에서 AI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국가적으로 지금 밀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에 올라간다 만다는 모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 섹터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 한번 봅시다. SAMG 엔터도 어제 참 좋았어요. 맞죠? 이런 자리가 참 좋았다. 계속 밀리고 또 잡아주고 밀리고 잡아주고 하면서 지금 우상향으로 들어올리죠. 여기도 지금 밀리는 척 하다가 음봉 뜨고 다시 양봉 뜨니까 양음양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그대로 또 올라가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자리 깨지 않으면 또 좋을 것 같네요. 지금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스튜디오 미르도 올라가 버렸고, 스튜디오 드래곤 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이 자리였죠. 처음 봤을 때가 이 자리였고 거의 다 왔다. 맞죠? 여기서 또 잡아주니까 한번 매수해볼 수 있고, 눌리더라도 또 잡아주면 또 매수해볼 수 있고, 모아 가다 보면 알아서 이렇게 튀는 거죠. 정확히 언제 튈지를 내가 자꾸 내가 사자마자 V자로 바로 날아가려는 그런 차트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매매가 자꾸 꼬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거의 다 왔다 싶을 때는, 그리고 이슈가 남아있는 애들은 일정 한 2, 3주 정도 모아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독쑥 이렇게 올라가고, 오늘도 한 7, 8% 정도 올랐죠. 여기서 만약에 랠리를 준다면 요만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못해도 뭐 이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한번 쉬었다가 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A스토리 이런 것들도 이제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올라간 건 다 놔두세요. 다시 내려올 때까지. 지금 한한령 관련 애들이 다 좋아서 조금 올라가 버렸죠. 웹툰 관련주들도 살짝 돌려 나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정말 좋았죠. 여기서 요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다들 양음양이죠. 양음양 보여주고 그대로 또 올라가고, JYP도 마찬가지로 JYP도 너무 좋았고, SM도 너무 좋았고, 하이브도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도 좋았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토니모리도 며칠간 또 쑥 올라버렸고, 마녀공장도 이제 돌려나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맥스도 돌려나갔고, 한국콜마는 오늘 많이 떨어졌죠. 오늘 마이너스 한 14%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코스맥스? 한국콜마죠. 한국콜마. 실적 발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뭐 실적 안 좋으면 뭐 실적 안 좋은데도 버틴 애들도 있는데, 실적이 안 좋으면 또 크게 내린 애들도 있고, 맞죠?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붙어준다면 실적이랑 상관없이 또 올라가니까 또 이런 것들도 집중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맞죠? 요 자리에서 한번 잡아주는지 기다려야 되겠죠. 막상 사지 말고 요렇게 또 떨어졌다가 잡아줄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 음봉에서 의미를 크게 두지 말고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잡아주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모아가다 보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계속 이슈가 붙어준다면. 그 다음에 한국 화장품도 올라가 버렸고, 한국 화장품 제조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가놀이로 돌려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올라가 버렸고. 그렇네요. 그 다음 VT 같은 것들도 이제 완만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실리콘2도 살짝 돌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이 다 흐름이 너무 좋죠. 클래시스도 지금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돌려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막상 지금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는 어제 오늘 해서 대부분 다 5%, 4%, 6% 이렇게 올라가 버려서 막상 사기는 좀 그런데, 며칠 기다리다 보면 또 떨어지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집중을 좀 하자면 남북 경역 관련주들, 좋은 사람들이나 JST나 아난티 정도가 있고, AI 관련주들이 또 이제 자리를 잡아가겠죠. 그런 타이밍이 거의 다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관련주들도 좀 더 기다리다 보면 한 템포 떨어졌을 때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뭐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는 슈팅들이 한 번씩 나와서 앞으로는 좀 이슈가 있는 애들 쪽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충분히 좋은 충분히 좋은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가 있으면 재료를 모르더라도 모아갈 수 있어요. 충분히 모아갈 수 있지만 아까 말했듯이 처음부터 시간을 많이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정확하게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근데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알아. 근데 그게 시간이 한 2, 3개월 정도 남았어. 그런 것들은 D-Day에 맞춰서 D-Day 한 달 전이나 한 달 반 전에 준비를 딱 해서 미리 모아 나가서 슈팅 딱 먹고 나오고. 그렇게 두 가지 노선으로 갈 수가 있겠다. 됐나요? 이런 얘기들을 교재에 다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초안을 한번 썼었는데 너무 책이 두꺼워지고 300페이지 막 350, 400페이지가 되니까 그걸로 진짜 사람 때려서 죽일 수도 있을 정도로 두꺼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핵심이 아닌 것들은 뺐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설명을 또 그때그때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하면 되겠죠. 10시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못 끝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집중해야 될 섹터를 자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선택과 집중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좋아 보이지만 약간 곁다리거나 본체가 아닌 섹터는 다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브는 끝나자마자 항상 다시 보기를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버리는 작업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들을 버려야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놔줘야만 새로운 좋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차트만 보면 전부 다 좋아 보이고 맞죠? 그러면 종목이 많아지겠죠. 동시에 재료만 봐도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둘 다 좋은 것들은 생각보다 없단 말이죠. 그거를 찾아야 돼요.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고 그 두 개가 동시에 만족되는 애를 찾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 또 복습 많이 하시고 내일 또 강의 올려드리면 그거 보시고 주말 동안 공부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세님 정확합니다. 우리가 현대차나 기아나 화신에 집중했던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요거는 현대차, 기아, 화신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고 동시에 뭐가 있어요? 재료가. 차트도 만족이 되고. 이 재료가 뭐가 걸려있죠? 화신이라는 종목이. 관세 협상이 걸려있죠. 그러니까 관세 협상이라는 아주 대형 호재가 걸려있고, 호재라기보다는 대형 재료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차트도 지금 만족이 돼. 충분히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죠.
예쁘게 잘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개가 만족이 되니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 나올 때 우린 딱 팔고 나오죠. 만약에 내가 관세 협상에 실패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빠져나오겠다 하면 내가 여기서 잘 모아나갔다면 요 자리에서 잘 모아나갔다면 내 손실은 요만큼이죠. 다시 내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잘라낸다면 내 손실은 요만큼이죠. 근데 먹을 때는 요만큼이죠. 더 클 수도 있죠. 이거보다 사실은. 먹을 때는 이게 무한대로 열려있죠. 근데 손실은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 상황을 조성해야 된다.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되는 것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주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 제가 아주 자세히 써놨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책을 아직 다 안 읽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책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개념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 초보자들은 여기서 관세 협상이 어쨌든 자동차가 25%에서 15%로 떨어졌죠. 그럼 어쨌든 뭔가 호재 같은 느낌은 들죠. 맞나요? 이해되고 있나요? 관세 협상이 25%에서 15%로 깎였기 때문에 어쨌든 호재 같은 느낌은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든 매매를 해보려고 하면 거래량도 없고 변동성도 없고 이제 돈이 잘 안 벌리는 거죠. 생각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관세 협상이 될지 말지를 모르는 상태죠. 근데 그게 오히려 돈이 더 잘 되죠. 요 말이 어렵죠? 다시. 관세 협상이 잘 될지 말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더 슈팅이 나오지? 맞죠? 이상하죠? 근데 오히려 관세 협상이 더 좋게 나왔죠. 관세 협상이 잘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한다면, 그거를 호재라고 우리가 본다면 관세 협상이 잘 됐는데 왜 더 돈이 안 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간단한 진리를 깨우쳐야 된다.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할 때 오히려 돈이 훨씬 잘 된다. 근데 이제 확실한 호재를 보고 이제 무조건 호재가 떴네, 확정적인 호재가 떴네, 이제 해볼까 하면 돈이 안 된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우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거죠. 계속 확실한 호재를 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안 벌리지. 그러면 예수금이 많으신 분들, 예수금이 2-30억 되시는 분들은 현대차 많이 모았을까? 현대차나 삼성전자 많이 했을까요? 삼성전자 이런 데서 꾸준히 계속 차트를 만들어 가잖아요. 만들어 갈 때 꾸준히 계속 샀던 분들은 10억, 20억도 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요만큼만 올라도, 이게 지금 무슨 상한가 친 것도 아니잖아요. 한 2달, 3달에 걸쳐서 20%밖에 수익이 안 나도 충분한 돈이 되는 거예요. 몇 억씩, 5억씩, 6억씩, 10억씩 금방 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급등주를 더 좀 기피한다. 아주 큰 사건들을 기다렸다가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것들을 아주 많이 모아 나갈 수 있는, 하지만 천천히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을 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20-30% 벌어서 내가 언제 부자 되지라고 해도 예수금이 많을 때는 상관없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든다. 저 같은 경우도 아난티 얼마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서 거래가 터지는 날 여기서 수익률이 몇 프로였어요? 요날 14%, 15%까지 올랐잖아요. 요때 제가 단타 치고 나온 수익률이 그때 몇 프로였죠? 4%밖에 안 돼요. 맞죠? 단타 치고 나온 수익률이 4%밖에 안 되는데 수익금은 얼마였어요?
수익금은 1,400만 원이었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고 있죠? 강하게 비중을 넣어서 확실한 곳을 노리는 게 훨씬 좋다. 큰 수익률, 뭐 50%, 100%를 맨날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강하게 비중을 넣어서 4%, 5%, 10%씩 계속 벌어나가는 과정이 훨씬 좋다. 물론 이제 조선 관련주 같은 것들은 이슈가 남았기 때문에 제가 100%, 200%까지 막 기다려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물론 50몇 프로에 팔고 나왔지만, 팔고 나오자마자 또 슈팅이 나와서 1억을 날려버렸지만 아깝다, 맞죠?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니까, 남한테 수익을 나 1억 벌었어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니까 하늘이 철퇴를 내려버리죠. 그러니까요. 왜 팔지 말라고 안 했어요? 네? 구독자님들, 제자된 도리로서 그런 말을 해줬어야죠, 저한테. 왜 파세요? 팔지 마세요. 장난치세요, 주주총회님? 바보 아님? 이유가 있겠지, 맞죠? 뭐 이유가 있겠지. 지가 판다는데, 맞죠? 뭘 알아야 말리지. 뭘 알아야 말리지요. 그래서 내일 영상 하나 또 올려드릴 테니까 또 내일부터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교재랑 같이 강의 영상이 내일부터는 멤버십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 교재는 오히려 언제 찍었더라? 교재에서는 아마 1억 3천 정도 찍혀 있을 거예요, 맞죠? 그때 아마 요쯤에 찍었을 거예요, 제가. 요쯤에. 살짝 끝까지 올랐다가 한 템포 꺾였을 때 여기서 캡처해 놓은 거를 제가 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여기서 수익이 확정되고 난 거를 찍어야 되는데 이미 교재가 여기서 완성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인쇄소로 넘어간 상태라서 수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위에 제가 1억 한 3천인가? 한 3, 4일 만에 1억 3천만 정도 찍혀 있는 게 있죠. 그거는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따로 그려놓을게요. 1억으로 바꿔주세요. 1억 3천만 원인데 맞죠? 맞아요. 12월 그때 뭐 5, 6, 7, 1인가? 맞죠? 그렇게 합쳐서 1억 3, 4천 정도 수익이 나 있죠. 거기 교재 맨 앞에 있는데 교재 맨 앞에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14페이지네요. 14페이지에 하나오션은 1억 2천이고 12월 4일, 5일, 6일, 9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때 1억 3천만 정도 수익이 나 있죠. 그거는 계엄령 사태 때 수익을 금방 내고 나온 겁니다. 그 계엄령 사태 때 할 수 있는 매매는 패턴 3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찌라시 패턴이라고 책 거의 맨 뒤쪽에 수록을 해놨어요. 그거를 읽고 나서 계엄령 사태를 다시 공부해보면 이제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매매하는 게 베스트구나 를 바로 알게 되실 거예요. 책 다들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1회독 하신 분 계신가요? 벌써 나 한번 정독 다 했다. 1번 한번 해주시겠어요? 벌써 다 읽으신 분들 많네요.
오늘 시키신 분들은 내가 3시 전에 시켰다. 내가 3시 전에 시키신 분들은 오늘 배송 출발을 했어요. 근데 3시 이후로 시키신 분들은 아마 월요일날 배송이 출발을 할 겁니다. 벌써 2번이나 읽으셨군요. 근데 너무 술술 읽혀서 그것도 별로죠. 꾹꾹 눌러가면서 읽고 싶은데 너무 술술 읽히니까 좀 책을 빨리 읽으신 분들은 한 3시간, 4시간이면 아마 다 읽을 거예요. 그것도 별론데 맞죠? 그래도 며칠 정도 걸려서 읽는 게 좋은데. 그리고 맞다. 지금은 재입고가 돼서 소량 재입고가 돼서 열려 있습니다. 알겠죠? 열려 있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기 주주총회 상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같이 구매라고 돼 있죠. 같이 구매하시면 이제 포스터까지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약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포스터를 무료로 드렸는데 지금 뒤늦게 오신 분들은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매 확정이 되신 분들은 구매 확정 누르시고 여기 리뷰 써주시면 좋아요. 지금 리뷰가 한 245개 정도가 있네요. 리뷰 적어주시면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있거든요. 전부 다 꼼꼼하게 다 읽고 있어요. 받자마자 책 비닐 커버로 포장했어요. 책 커버를 또 따로 사셨구나. 이 2년 동안 배운 강의를 집대성한 책이라고 봅니다. 또 해주시고 연구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연구 보존할 가치가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원래는 남편과 같이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아서 제 마음에 꼭 맞게 메모도 하고 밑줄도 긋고 싶어서 결국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철학을 나눠주는 선물 같은 책입니다. 원래 남편이랑 한 권 사서 돌려서 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소중한 책을 남편이랑 같이 읽는 게 너무 이제 기분이 나빴던 거지. 남편의 그 숨결이 같이 묻어나는 게 너무 싫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한 권을 더 주문하셨다고. 세 번째 구매하셨어요? 원님? 주변에서 사달라고 하면 자기가 사면 되죠. 그분한테 링크 주고. 지금 5만원짜리인데 전 제가 사줬어요. 이제 요 재고가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재고가 소진되면 이제 진짜 없습니다. 책이 끝입니다. 이제는 못 사십니다. 지금 여기 올려놓은 재고는 교환이나 그 반품 들어온 것까지 합쳐서 교환할 것까지 합쳐서 다 올려놔서 이거 다 소진되면 이제는 진짜 없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내년에도 그 책 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고 뭐 한 1000권 넘어간다 싶으면 그때쯤 또 2쇄 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마 달력이 나올 것 같네요. 달력이 나올 것 같네요. 달력 재밌겠죠?
뭐 달력이 이렇게 생겼겠죠. 요런 느낌. 아, 그리기 너무 힘들다, 맞죠? 그래서 주식 제목을 뭐라 짓지? 주식 사건 캘린더. 주식 연대기. 테마 캘린더 좋네요. 테마 캘린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 2021월, 1월,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각 달력마다 각 월마다 있었던 일들을 제가 다 정리를 하고 복습하기 편하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메모도 할 수 있겠죠. 플러스 메모. 뭐 예를 들어 8월 1일 관세 협상 이렇게 적어둘 수도 있고, 맞죠? 2025년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니까 플러스 관련주들 몇 개 적어둘 수도 있고. 뉴스는 보통 거기 한국경제TV랑 매일경제TV 두 개 다 읽습니다. 두 개 다 읽고 오늘 있었던 일들은 직접 검색을 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노랑 풍선이 상한가 같다. 그러면 여행 관련해서 좋은 기사가 있었는가를 찾기 시작. 네이버.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는 편. 확인하면 다음 날에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나온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실시간 뉴스가 사실은 필요가 없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 본다고 해서 3분봉 켜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날 새벽에 이렇게 확인해도 괜찮아요. 늦지 않아요. 돈난구님 2권 주문해서 동생에게 선물했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달력은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 복귀하시는 분들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차곡차곡 모이면 나중에 10년치가 다 모이면 되게 좋겠죠? 하나의 자산이 되니까. 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도 찾아보기 편하고. 출판하는데 맞들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노? 책 내는데 맞들려가지고. 노래 끝났네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근데 공식 출판은 안 하고 싶어요. 공식 출판하면 교보문고에서 너무 많이 떼가요. 안 하고 싶어. 우리끼리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내일 영상 올라가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도 또 매매 열심히 합시다. 그 0719 그거는 그냥 그거잖아요. 공식 일정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건 사고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적어두는 거죠. 2020년도 2월 달에는 코로나가 어떤 관련주들이 왜 올랐는지, 마스크 관련주들이 왜 올랐는지, 그런 것들, 백신 관련주들이 몇 월 달부터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적어두는 거죠.
뭐 21년도에는 뭐 메타버스 애들, 메타버스 많이 오른 거 아시죠? 21년도에 메타버스 애들이 왜 많이 올랐었는지,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21년도 12월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왜 크게 올랐었는지, 22년도 2월달, 3월달에는 러우 관련해서 어떤 관련주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세세하게 적어두는 거죠. 대충 어떤 컨셉인지는 알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라이브는 바로 보기가 가능합니다. 멤버십 분들은. 그래서 복습하실 분들은 바로 복습하시면 됩니다.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